자, 여러분, 오늘 진짜 엄청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이 말, 단어들 있잖아요.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의미라는 걸 갖게 되는 걸까요? 뭐 저기 하늘 위에 완벽한 우주 사전 같은 게 떠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다운로드해서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존 듀이 그리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두 명의 엄청난 철학자들과 함께 이 언어의 진짜 의미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그 비밀을 한번 싹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우선 언어의 의미가 대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요. 철학계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객관주의랑 상대주의의 함정을 쓱 본 다음에 그 해결책인 개방적 자연주의라는 제3의 길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이 어떻게 의미를 결정하는지, 마지막으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경험으로서의 언어까지 쫙 한번 달려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언어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퍼즐부터 바로 던져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어의 의미는 도대체 누가 혹은 무엇이 딱 정해주는 걸까요? 국어사전 만드는 학자분들이 모여서 회의로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머릿속 뇌세포들이 알아서 세팅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이요, 수백 년 동안 진짜 똑똑하다는 철학자들을 밤잠 설치게 만든 아주 핵심적인 미스터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파트, 바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던 거대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함정입니다. 철학의 역사를 쫙 훑어보면요, 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 완전 극단적인 생각 사이에서 막 줄다리기를 해왔어요. 한쪽에는 객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어의 의미라는 건 수학 공식처럼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는 상대주의가 버티고 있어요. 이건 야, 고정된 의미가 어딨어? 그냥 사람마다 그때그때 다르고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주관적인 소음일 뿐이야. 이렇게 좀 허무하게 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 매일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카톡할 때 생각해보면 이 두 설명 다 뭔가 좀 안 맞잖아요.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바로 철학이 빠져있던 깊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 힐러리 퍼트람은 이걸 두고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철학계에서 당장 가장 시급하게 깨부숴야 할 과제가 바로 이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 못하면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서로 말 한마디만 듣고도 찰떡같이 알아듣는지 그 원리를 영원히 미궁 속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죠. 상황이 생각보다 꽤 심각하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드디어 이 꽉 막힌 고구마 같은 상황을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해결책, 제3의 길을 만날 차례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바로 존 듀이와 후기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이 두 거장이 들고 나온 돌파구를 좀 어려운 말로는 개방적 자연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언어에 마법은 없다. 하늘에 떠있는 신성한 절대 사전이나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초자연적인 영혼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에이, 언어는 그냥 뇌신경 세포가 찌릿찌릿하는 거잖아 하면서 팍팍한 과학적 환원주의로 깎아내리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언어를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삶, 그 지극히 인간적이고 끈끈한 문화적 현상 그 자체로 본 겁니다. 이 두 철학자가 공유하는 비전을 쫙 펼쳐보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는데요. 네 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언어는 차가운 머릿속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펄떡펄떡 뛰는 생생한 삶에서 나옵니다. 둘째, 그냥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몸을 직접 움직이는 구체적인 신체 활동이라는 거고요. 셋째, 나 혼자 방구석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부대끼며 겪는 공적인 경험과 일상의 뿌리를 쫙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까 말한 그 객관주의나 상대주의 같은 극단적인 생각들을 가차없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언어를 무슨 추상적인 세계에서 확 끄집어내서 우리가 매일 지지고 볶은 이 현실과 문화라는 밭에다가 단단히 심어놓은 거죠.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닌가요? 그럼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거대한 철학적 아이디어들이 대체 우리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밥 먹고 일하는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비트겐슈타인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명령하고 질문하고 수다 떨고 농담 따먹기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걷거나 밥 먹거나 물 마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 인간의 자연사에 속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언어를 내 생각을 예쁘게 담아내는 껍데기나 그릇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비트겐슈타인한테 언어는 숨쉬고 걷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물리적인 행동 그 자체입니다. 생존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결정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시그니처, 언어놀이의 작동 방식인데요.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일하는 두 분이 있다고 쳐봐요. 한 명이 갑자기 벽돌! 하고 딱 외칩니다. 그럼 이게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이 벽돌을 착 가져다주는 하나의 완벽한 신체적 활동, 즉 언어놀이가 성립됩니다. 이 벽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공사장이라는 특정한 맥락과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합의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맥락이 바뀌어서 코미디 공연장에서 벽돌을 외쳤다면 의미가 완전 달랐겠죠? 결국 우리 삶의 구체적인 맥락이 의미를 100%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는 진짜 완벽한 사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존 듀이도 완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듀이는 이걸 경험으로서의 언어라고 불렀는데요. 아주 먼 옛날 원시 시대에 인간이 비바람 피하려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은신처 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듀이한테 언어는 딱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험난한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척척 해결하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휘두르는 도구인 거죠. 그냥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 장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살아 숨쉬는 경험으로서의 언어입니다. 이제 이 자연주의 언어관이 어떤 아름다운 결론으로 모이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사실 비트겐슈타인과 듀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살짝 미세한 뉘앙스 차이는 있긴 해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듯 받아들이는 일종의 삶의 형태, 그러니까 삶의 굳건한 전통으로 봤거든요. 반면에 듀이는 언어를 사라진 문화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인 도구로 조금 더 강조했죠. 근데요, 어디에 방점을 찍었느냐만 약간 다를 뿐이지 결국 이 둘이 가리키는 곳은 똑같습니다. 언어는 죽어있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부대끼며 만들어가는 공유되고 적극적이며 살아 숨쉬는 인간의 경험이라는 단 하나의 강력한 결론이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싹 한번 요약해 볼게요. 그 골치 아팠던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함정에서 우리를 구출해줄 궁극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맞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저 우주 너머 완벽하고 신성한 사전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뱉는 의미 없는 혼돈도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매일 흘리는 땀방울, 점심시간의 잡담, 우리가 매일 함께 부대끼며 겪어내는 그 평범하고 공적인 경험들, 즉 삶의 형태의 일상성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이 하루하루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의미의 사전인 셈이죠. 자, 오늘 이 흥미로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족한테, 직장 동료한테,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무심코 썼던 그 수많은 말과 언어들, 그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이제 언어가 곧 여러분의 삶 그 자체라는 걸 아셨으니까 아마 내일부터는 주변에서 오가는 수많은 언어놀이들이 완전히 새롭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내 일상 속의 언어들을 한번 새롭게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